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를 띄웠고, 당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 집도위로서 당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은 항상 옳다, 자기도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이념에서 이제 민생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연설이지만 어제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랑 3번이나 악수를 하고 부탁의 말도 나누고 경청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치가 결국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한영하고 박수를 치고 야당도 열애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온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국민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인 모습을 지켜보고,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국민이 나서고 야당도 나서고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된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요한의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하면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4강 신화를 쓰게 했던 히딩크 감독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국민적 영웅이었죠. 그런데 히딩크가 우리 축구를 구한 거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축구 전문가죠. 선수고 감독 시절에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운, 거기에서 최고의 어떤 인물이다, 이런 뜻에서 인요한 의원은 그 수술 집도위로서 또 사회봉사활동으로서 깊게 각인을 시켜준 분입니다. 정치에서도 프로고 선수인가,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마누라 아이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그 이건희 회장의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 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온 계열사 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사적생의 마인드로 해라. 인요한 위원장도 그 말을 인용해서 국힘도 이제 다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매일 통화하는 관계됐다 번복하고, 영남권 중진들 험지 출마론 이야기했다가 또 번복하고,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말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내놓는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드리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당이 정치 혁신을 위한 어떤 쇄신의 방향과 현실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찔러보고식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국민이 다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 특히 거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도층과 젊은 층들이 지지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날아갔다, 옛날로 원상복귀했다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이야기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내걸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내놓고. 자, 뭔가 어쨌든 간에 수도권 선거 위기론을 돌파하기 전략이었다 치더라도 지옥철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내놓은 겁니다. 정책 면에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 그 다음에 긴밀한 어떤 논의와 협의가 없이 던진 거다, 이런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당의 모습은 보여줬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어려운 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것을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겠다. 서민들은 정치 강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놨어요. 국민들은 지켜보고 정부 여당의 어떤 파이팅을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상태죠.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물어보라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본인들이 본연의 임무로서 국정 현안이 뭔지, 각계각층의 각 지역의 국민들은 뭘 원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언론과의 빨리 소통 재개를 하시는 게, 불통을 국민들은 해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언론과의 어떤 불통을 해소하고 소통하시라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서민을 위한 예산 이 부분에 복지 예산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 삭감이 됐다. 특히 국가적인 장래를 위해서 R&D 예산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 입국을 내걸고 만든 대덕연구소가 지금 현재 완전히 악몽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답니다. R&D 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두터운 지원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자, 야당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상당히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한 템포를 갖다가 이제 넘겼죠. 넘어서면서 이제 검찰발 사법 리스크는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재판이 남아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 진행이 뭐 걱정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도 치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부도 이 제1야당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 정당의 당대표가 의정활동을 입법부의 활동을 해나가는데 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을 하진 않겠죠. 본인의 방어권 이 윤호중 국회의원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현재 피고인의 이 방어권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재판 진행은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재판부는 그래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1년 반 동안 그토록 이야기했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해소된 거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부터다. 나라에 대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사는 복지국가, 안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역할은 지금부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총선 사상 최대 참패를 당했던 미래통합당의 그 한교안 당대표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종교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수십 명대 한두 명의 정치 세력과도 1대1 대통합을 했던 그래서 정권교체 성공했던 DJ 길을 따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2의 DJ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도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만이 살 길이다 하고 있는데 가감하게 비명의 요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통큰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77.77%의 지지로서 당대표가 되셨고 그동안 그토록 자기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면 이제야말로 통큰 대통합의 정치와 그 속에서 어떤 신뢰받는 야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 또 협력하면서 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 평가, 냉엄한 선택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